국정감사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 비리가 드러나는 거죠. 양평 고속도로도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평 고속도로가 한참 이슈에서 죽었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뉴스가. 그러니까 악플이 달렸죠. 새날은 왜 양평 고속도로 안 다루냐고. 그 이슈 없을 때였으니까 못 다룬 거지. 새날 처음 들어본 사람인 거죠. 그 전에 많이 다뤘는데. 근데 국정감사에는 아마 양평 고속도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어제 그 도로공사 국정감사 하는데 국토부가 거짓말했다는 게 사실상 드러난 거예요. 사건이 지금 서울 양평 도로 검증 안 했답니다. 도로공사는. 근데 국토부는 검증했다고 거짓말 쳤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입을 안 맞춘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그 국정감사 기간에 이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얌전한 모습을 봤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국정감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다른 그 국회에서의 그러니까 그 상임위에서는 장관 혼자 나오잖아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자기 부처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국정감사는 장관 그리고 그 도로공사 그 용역회사 직원들 그리고 나머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끼리까지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놓은 상태에서 장관이 한 말을 그 현장에서 바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원희룡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고분고분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소리 적게 하고 좀 의자에 기대 있고. 근데 저거 보시라고요. 함진규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진규가 없을 때는 원희룡이 국회 나가가지고 그렇지. 한국도로공사에 검증을 거쳤다고 했는데 함진규 나와가지고 우리 뭐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함진규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있지만 전 자유한국당 한 2선 3선 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말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이 건은 사실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건이다라고 백기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함진규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야. 원희룡이 국회 나가가지고 백지화할 때부터 막 도로공사 이야기를 하니까 저 새끼 뭐지?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만약에 함진규가 뭐 도로공사가 검증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특히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도로공사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공사에 그 퇴직하고 나간 임직원들이 들어간 용역회사들 그리고 그 용역회사에는 도로공사 그 전직 임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전직 그 임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역회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국토부가 하나의 거대한 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나는 이걸 실수했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한 게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다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원흉은 원희룡이거든요. 말이 꼬이네. 원희룡이 가장 최종적인 책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이런 지금 현재 국정감사 고비 그리고 이제 이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검으로까지 추진할 텐데 이 고비를 원희룡이 잘 넘기면 제2인자가 되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2인자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습이 안 돼 그래서 특검까지 간다. 그러면은 원희룡은 영영 빠빠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 나중에 그럴 거야. 나중에 김건희가 시켰다 하겠어요? 그건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국정감사 때 원희룡이 진짜 톤다운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쯤 현타 왔다고 느껴지고요. 이제 사실은 원희룡하고는 직접적으로 전화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함진규 입장에서는 KK 묻히기 싫은 겁니다. 네. 직접 통화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진규의 입장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대놓고. 그다음에 경동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번에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영역사가 종점을 바꿀 것을 제안해서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영역사가 뭔데 예타까지 끝난 걸 그때 지금 국정감사에 나왔어요. 지금 증인으로 양평고속도로 영역사 임원 종점 변경 검토 내용 고의 삭제. 그러니까 저게 처음부터 의심이 됐었던 게, 그러니까 원희룡이 이게 언론 앞에서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눈치챘지 않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저게 단서라고.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만 일단 공개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올렸다는 게 나중에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자료하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달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킨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어떻게 봤으면 저거 빼고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저게 가능합니까, 진짜? 조작이죠. 이번에 저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 관련한 건 149자. 감사위원이랑 상관없이 수정해 버렸다잖아요. 그런 네. 경우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죠. 경찰에 가서 조사만 받아도 내가 한 말 이거 는이 아니고 은인데라고 하면 고쳐주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서류인데 그게.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삭제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울 손도 못 대는 거죠. 어떻게 함부로 그런데 손을 댑니까? 근데 여기 진짜 재밌는 건 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학 동문한테 휴게소 특혜줬다는 거야. 내가 이거 보고 약간 소름이 쫙. 지금 윤석열이 뭐 자기 대학 동기 동창한테 대법원, 그러니까 저기 친구의 친구 같은 대학 1년 후배인 이균용한테 대법원장 맡기듯이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런 맥락으로 맡겼잖아요. 근데 강상면 정점 1km 거리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라고 있어. 이게 윤석열 대학 동문한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라는 건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소 200개가 넘는 휴게소 중에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고 이제 임대를 주는데 임대 조건이 뭐 기본 5년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뭐 최장 10년 권리를 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은 휴게소 자체를 민간 사업자가 짓고 25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도로공사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거의 도로공사가 돈 들여 가지고 거의 다 지었는데 민간 사업자를 지분 15%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예, 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를 하는 게 지금의 184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공에서 100% 이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에게 최초 5년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민자는 23개. 이것도 역시 부지는 도공의 소유고 민간이 100% 건설을 하고 100% 투자한 민간 사업자에게 25년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강 휴게소만 도공이 85%를 했어요. 그리고 민간은 15%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민간 사업자한테 15년 보장을 줬다는 겁니다. 얘만.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 대학 동문 의원일까요? 뭔가 소름이 쫙 끼쳐 그냥. 그러니까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저 동네에서만 저런 우연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휘었는데 김건희 땅이 그 동네에 갑자기 등장하고 저 동네 옆 가까운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휴게소에는 또 윤석열 동문이 등장하고. 근데 사실 서울대니까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뭐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처음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이게 나중에는 지금 나오는 남한강 휴게소 낙찰 업체까지 막 들어가면서 이게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즈코프가 나오는 거죠. 네. 저게 이제 남한강 휴게소 낙찰 업체는 윤석열 테마주로 꼽힌 기업. 그 회사가 위즈코프. 여기 휴게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위즈코프가 상한가를 치면서 이게 주식 업계에서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이 윤석열 테마주라고 불리는. 네. 사실 윤석열 테마주가 몇 개 있어요. 뭐 이렇게 그 토건 회사도 있고. 네. 왜 테마주가 되냐면 윤석열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삼부토건이 삼부토건. 올라가면 윤석열 테마주예요. 네.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 위즈코프가 지금 저 휴게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게 양평 고속도로가 단순하게 김건희 게이트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를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다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했을 거예요. 알았으면 난 했지. 난 몰빵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로 돈 버는 거거든요. 휴게소 운영하고 돈 벌고요. 그 휴게소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주식을 갖고 돈 버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공짜로 주는 사업은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냥 공짜로 주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게 플렉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공사 그 직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시범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시범 사업이었으면 먼저 용역해서 연구를 거친 다음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비교 수익 그 예상 비교를 한 다음에 이게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할 것처럼 예상이 되니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돈 들여서 공사를 해서 거의 다 완공하는 시점에 갑자기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였는데 그걸 시범 사업이라고 믿으라고요? 이번에 그 강상면 종점 안으로 변경하면서 BC 값을 사실 조작했잖아요. 교통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0.1 없다고 BC 값이. 교통량이 800대에서 6,000대로 늘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교통량이면 강남이랑 똑같다. 아, 나 씨. 그래서 강상면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선거 지거나니까 이재명 대표 무슨 기소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백지화를 들키니까 백지화 해놓고는 진짜로 백지화 했는가 보자 했더니 사실 예산을 살짝 집어넣어갖고 계속 하게끔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평군청에 있던 놈들만 도와주던 구조에서 이게 사위란 놈이 대통령에 당첨되니까 이제 중앙에서 내리찍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정점 바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이 구조란 말이야. 그 화를 내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깨알같이 우리는 그냥 정점만 바꾸면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가는 구조에 고속도로 같은 게 있는데 그 고속도로의 운영권을 누구한테인가 이상한 특혜를 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진한지 이걸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송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속도로 휘어가지고 종점 변경해가지고 그것만 분노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악랄한 사람들은 모든 걸 지금 다 활용해서 돈을 뽑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건 말건 우리가 권력 쥐고 있을 때 그냥 마음껏 빨아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순방비 지금 더 다 쓰고 지금 더 추가 신청해가지고 한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쓴 것보다 더 많이 신청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니까. 그거 정보공개 청구하면 해주겠어요? 더군다나 외교 비용인데. 그러면 국가보안이라고 또 안 하겠죠. 그래. 아니 적어도 위즈코프는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안 할 거고 1,000원이던 주가가 지금 5,600원이 됐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김혜경 여사 78,000원 지금 법인 카드 쓴 거 가지고 지금 수사 다시 수사한다는 한다고 거죠. 했죠. 너무 편파적인 거예요. 그냥 국민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안 나와. 왜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나와야 되잖아요. 저 정도 되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뺑이를 치는 거야. 저 구조를 내가 주식도 관심 없는 사람이 저거 어떻게 알겠어 저게. 근데 저게 봐봐요. 5배가 넘죠. 주식이 2021년에 1,000원인데 그 1년 2년 지나가지고 5,600원 됐으면요. 저거 완전 개대박이에요. 개대박. 그렇죠. 저거를 그냥 저들만 먹게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이소영 의원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정감사 때 실시간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받아쓰기 좋은 컨텐츠가 다 들어있어요. 이미 이 그래프까지 다 그려져 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기사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가 돼가고 있다. 무섭네요. 자, 무섭다기보다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저러다가 이제 겁없이 언론이 저거 이슈화 안 해주면요. 처음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점점 안 해주기 시작하면 간이 커져요. 얘네들이 지금 임기가 가까울 거야. 임기가 이제 탄핵 안 당한다는 가정하에 임기가 한 3년 반 남아있잖아요. 그 사이에 더 해먹으려고 할 거야.
그러다가 제대로 걸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윤석열 탄핵의 위험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